어제 국회에서 열린 삼성 간담회가 삼성에게 면죄부만 준 꼴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수백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건설업체와의 갈등으로 3년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남원 내기마을의 암 환자 집단 발병과 관련해 2년 동안 역학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우값이 장기간 강세를 이어가는 사이 수입 쇠고기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면서 한우 사육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화장장과 봉안당을 갖춘 동물 장묘시설을 짓겠다는 신청이 들어와 전주시가 허가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삼성 간담회가 삼성에게 면죄부만 준 꼴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투자 계획을 전혀 듣지도 못한 채 삼성문화회관 개보수 등을 제안해 자칫 삼성에게 출구 전략만 제시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1년 새만금 MOU 체결 이후 5년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난 삼성 사장단은 투자 백지화를 선언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말로는 새만금을 차기 투자 지역으로 우선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체 사업의 내용과 투자 시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삼성에게 전북 의원들은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개보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안에 삼성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삼성인데 삼성이 그렇게 방치해도 되느냐. 그러나 전북 정치인들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삼성에게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7조 원의 투자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삼성에게 고작 수백억 원대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해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200억 노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투자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그거를 면죄부 내지 정치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삼성이 의원들의 요구대로 삼성문화회관을 개보수하고 쏙 빠지면 삼성에게 출구 전략만 알려준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앞으로 향후 투자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새만금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짐을 계속 갖고 가야죠. 전라북도 국회의원들과 삼성 사장단의 만남은 이번 한 번에 그치면 안 됩니다. 전북의 의원들이 삼성에게 새만금 투자 이행을 계속 촉구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글로벌 기업 삼성은 전북을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고창군이 수백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건설업체와의 갈등 때문에 3년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부지에 들여온 흙의 양을 놓고 고창군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 시작된 고창 일반 산업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8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680억 원을 들여 조성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고창군과 건설업체 간의 갈등으로 3년째 중단됐습니다. 마무리 공사 도중 부지에 쌓기 위해 외부에서 가져온 흙의 양을 놓고 고창군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고창군은 설계와 달리 5만 세제곱미터가량의 흙이 현장에 반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설계 도서에 맞게 성토고가 지금 안 돼 있죠. 계획고가. 성토에 대한 계획고가 지금 다 안 이루어졌는데. 건설업체 측은 책임 감리자와 고창군 담당자가 반입된 흙의 양을 최종 확인한 뒤 고창군이 공사 대금까지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합니다. 오히려 고창군이 산단 부지에 뻘층 같은 연약 지반이 있다는 걸 확인하지 않아 부지 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설계대로 시공하는 와중에 연약 지반이 발견됐고 그 발견된 거를 고창군에다가 그분의 연약 지반 발견된 걸 보고를 했는데 고창군에서는 무조건 현장 조사도 없이 그냥 연약 지반이 없다라고. 고창군과 건설업체의 갈등은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고 막바지에 이른 산단 조성도 중단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미분양률은 무려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치단체 살림에 수백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삼 년 전 남원 내기마을의 암 환자 집단 발병이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이후 암 발병 원인을 찾기 위해 2년 동안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최근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속 시원하게 발표하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원 내기마을입니다. 지난 1993년부터 마을 주민 17명이 암에 걸렸고 이 가운데 10명이 숨졌습니다. 99년 이후 상황을 보면 폐암 환자 발생률이 전국 평균의 10배에 이릅니다. 주민들이 마을에 있는 아스콘 공장 때문이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공기 중에 발암물질인 라돈 수치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2014년 역학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8월 나왔습니다. 폐암의 경우 아스콘 공장 가동 때 발생하는 다핵 방향족 화합물과 평균보다 높은 실내 라돈 농도, 그리고 흡연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00여 페이지 분량으로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지만 관계기관인 질병관리본부와 전라북도, 남원시는 지금까지 결과 보고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내기마을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역학조사 보고회를 열어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줘야 하는데 관계기관들이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연구 결과의 함의가 무엇인지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또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그러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또 공장 배출가스 감축과 실내 라돈 농도 줄이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고안 3개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죠. 전라북도가 또 서로 떠넘기고 남원시가 또 떠넘기고 도대체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남원시는 역학조사 결과를 일부나마 주민들에게 설명했고 권고사항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아스콘 공장 폐쇄까지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시가 시금고 운영에서 전북은행을 탈락시키고 KB국민은행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전북애향운동본부가 군산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애향운동본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쳐온 군산시가 전북은행의 지역사회 공헌도를 무시한 채 향토은행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군산시의 이번 결정을 이중행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북은행 노조와 군산시의회도 43년 동안 군산시 금고를 맡아 지역에 공헌한 전북은행이 탈락됐다며 군산시의 재심의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산림치유원을 놓고 지역을 차별해 국가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경북 영주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의 경우 정부가 1,400억 원의 시설비와 매년 160억 원의 운영비를 모두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산림치유원의 경우 495억 원의 시설비 가운데 절반을 그리고 33억 원의 운영비 전액을 진안군 부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이런 지역 차별 때문에 전북의 산림치유원 조성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한우값이 장기간 강세를 이어가면서 수입 쇠고기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한우의 사육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에 있는 한 대형마트의 육류 코너입니다. 추석 이후 가격이 다소 하락하기는 했지만 한우값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이 많이 가는 좀 안 먹는 편이죠. 애들 오면 좀 사다 주고 저희들이 부부가 먹을 때는 안 먹어요. 한우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는 사이에 수입 쇠고기가 빠르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해보다 한우 매출은 6.4% 줄어든 반면 수입 쇠고기는 25%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드셨을 가격 경쟁력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드셔보시니까 그래도 맛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쇠고기 수입량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국내 쇠고기 시장의 수입육 비중은 2013년 50.1%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59.8%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우 사육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2, 3년 이상은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이대로 가면 한우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 전문점 같은데 한우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거든요. 서민들이 먹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한우 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번식 농가를 살려 하루빨리 안정적인 사육 수수를 확보하고 직매장을 들려 41%나 되는 유통비용의 거품을 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전주시가 민간 임대주택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는 이른바 사회주택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주택을 짓거나 사들여 취약계층에게 장기간 임대해주는 사회주택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땅과 증개축을 지원하고 민간이 건축비를 내는 방식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주 역사를 찾는 승객의 평균 사용 면적이 전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좁은 것으로 드러나 확장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전주 역사 승객 1인당 평균 면적이 0.23제곱미터로 전국 꼴찌 수준이고 경부선의 10%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1981년에 건립돼 35년이 된 전주 역사는 대합실과 주차장이 좁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확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화장장과 봉안당을 갖춘 동물 장묘시설을 짓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전주시도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허가 여부를 두고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전주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11,000여 마리입니다. 등록률이 10%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7만 마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전주 효자 공원묘지 인근에 동물 장묘시설을 짓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반려동물 사체는 땅에 묻을 수 없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데 동물 사체를 화장하는 시설은 물론 봉안시설까지 갖추겠다는 겁니다. 가족이잖아요. 사람도 죽으면 화장을 하고 수목적이든 뭐든 다 하잖아요. 근데 얘네도 전주시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허가를 내줄지를 두고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가 있고 효자 공원묘지를 옮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이미 일반 장례시장 건축허가를 불허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심의를 올려서 거기서 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대로 거기에 덧붙여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전국에 운영 중인 동물 장묘시설은 7곳으로 전북에는 남원에 1곳이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민주노총 택시노조 전북본부는 오늘 정읍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의 지입과 도급 택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지입과 도급 택시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정읍시가 택시회사의 감차 명령과 사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중순에 이어 다음 달 중순에도 해수면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돼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지구와 달, 태양이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바닷물을 당기는 인력이 강해져 이달 중순에 이어 다음 달 중순에도 군산의 해수면 높이가 평소보다 40-50cm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해양조사원은 이 기간에 해안 저지대 침수와 갯벌 고립 등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조석 예보를 예의주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36회 도민의 날 기념식이 각계 인사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자로 선정된 8명이 전북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았습니다. 충남에서 열린 제36회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이 역대 최고인 종합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북 선수단은 육상 전민재가 13년 연속 3관왕에 오르는 등 금메달 45개를 따내면서 종합 12위를 기록해 지난 2007년 장애인 체육회 설립 후 최고의 성적을 냈습니다.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3관왕을 차지한 육상 임준범은 신인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유가족과 협의 없이 부검하려는 것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거라며 부검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전북경찰청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다 출입구에서 막히자 항의 서한을 찢은 뒤 해산했습니다.